한 번만 더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으신가요? 대한노인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84% 60대 초반으로 돌아가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놓치고 돈을 잃고 관계가 무너진 후에야 깨닫는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오늘은 서울 근교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는 73살 최민수 어르신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정을 꾸렸던 그는 퇴직 후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 어려움과 깊은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6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어떤 나이에 계시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분명 배울 게 하나쯤은 있겠지. 그런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민수 어르신이 발견한 인생의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무릎 통증과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찾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아픔은 몸이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72세 김영철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김 씨는 아내의 두통을 단순히 스트레스로 여기고 방치했다가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아내의 병상을 지키며 그때 병원에만 갔더라면 일하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민수 어르신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역시 60대 초반 종합건강검진을 계속 미루었고 무릎 통증이 시작될 때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방치했습니다. 6억이라는 전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려 했던 결정이 얼마나 섣부른 것이었는지 매일 깨닫습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최 어르신은 문득 지역복지관에서 본 포스터가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후회와 교훈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변화라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처음엔 시간 때우기로 참석했던 그 강의가 그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후회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후회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민수 어르신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고집스러웠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년기 후회 중 가장 많은 것이 건강관리 소홀이라고 합니다. 특히 근감소증은 6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데요. 그는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분 발꿈치 들기 운동, 매일 30분 걷기. 어쩌면 자신의 무릎 통증도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민수 어르신은 매주 복지관 강의를 빠지지 않고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후회를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회를 극복한 사람들의 희망 사례도 접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원입니다. 82세죠. 저는 67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평생 인슐린이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어르신은 당뇨 진단 후 매일 아침 공원 2바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3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건강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제2의 심장입니다. 제가 6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건강을 챙겼을 겁니다. 김재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민수 어르신은 자신의 무릎 통증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희망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최민수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하루 3분 발꿈치 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말을 신기 전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30번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의 몸을 느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정순재 씨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몬도 노억을 자녀 둘에게 나눠주고 국민연금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올라가고 병원비는 늘어나는데 연금은 그대로였죠. 제 친구는 달랐습니다. 4개의 통장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정순재 씨가 설명한 4개의 통장은 단순했습니다. 첫째는 절대 손대지 않는 원금 통장, 둘째는 매달 생활비로 쓰는 생활비 통장, 셋째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수리비를 위한 비상금 통장, 마지막은 취미와 소소한 행복을 위한 행복 통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으로 내 통장을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매달 조금씩 심지어 10,000원이라도 내 통장에 나눠 넣었다고 해요. 3년이 지나니 원금은 그대로 보존되고 비상금은 충분히 쌓였고 행복 통장으로는 손주와 치킨도 시켜 먹을 수 있었답니다. 최민수 어르신은 그날 돌아와 국민은행에 가서 4개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연금은 많지 않았지만 정순재 씨처럼 조금씩 나누어 저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는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행복통장이라는 개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지출은 모두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 5만 원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에 투자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3번째 강의에서는 고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8세 이명준 어르신의 사례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저는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가끔 전화를 했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죠. 이명준 어르신은 우연히 동네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함께 운동하고 가끔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만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저만의 시간으로 정했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쓰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고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최민수 어르신은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도 자녀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느꼈고 그래서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새로웠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작은 테이블을 창가로 옮기고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어 종종 일기를 쓰는 버릇을 들이고 있습니다. 4번째 강의에서 만난 황영실 어르신은 특별했습니다. 8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맑은 눈빛과 또렷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영실입니다. 올해 84살입니다. 5년 전 의사는 저에게 초기 치매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을 처방해주며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자고 했죠.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녀가 휴대폰을 들고 와서는 할머니, 이거 한번 배워볼래요? 라고 했어요. 황영실 어르신은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끈질긴 격려에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기, 카카오톡 보내기, 유튜브 보기,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익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뇌 활동이 훨씬 활발해졌다고 하더군요. 1년이 지나자 치매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를 젊게 한다고 말했어요. 최민수 어르신은 황영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나이 든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84세의 스마트폰을 마스터한 황영실 어르신을 보며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최민수 어르신은 먼지가 쌓인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전화와 문자만 사용했던 그는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유튜브 쓰는 법 좀 가르쳐 줄래? 다음 주말 10살 손주 민준이 할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유튜브 앱을 열고 영어 동요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최민수 어르신은 영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늘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일 아침 영어 동요를 들으며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트윙컬, 트윙컬, 리틀 스타.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노래를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어느 날 손주와 영상통화에서 영어 노래를 불러주자 손주의 눈이 커지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잘하셨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최민수 어르신은 오랜만에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복지관 강의가 계속되면서 82세 김진호 어르신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김진호 어르신은 80세에 처음으로 수영을 배웠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을 무서워해서 한 번도 함께 수영을 하지 못했죠. 아내가 떠난 후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그녀가 좋아하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진호 씨는 지역 수영장에서 일주일에 2번 레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발만 담그는 것도 두려웠지만 6개월 후에는 5m를 헤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아내가 좋아하던 동해안 해변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와 함께 수영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김진호 어르신의 이야기에 강의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최민수 어르신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나중에, 은퇴 후에라고 미루었던 여행과 추억들. 아내는 그 나중에가 오기 전에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최민수 어르신은 지역 문화센터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수영 초급반이 다음 달에 시작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5번째 강의는 소소한 행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77세 박명희 씨가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나가 5분 동안 새소리를 듣고 아침 햇살을 느낍니다. 그저 5분이지만 이 시간이 하루를 변화시킵니다. 박명희 어르신은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빴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며 시부모님을 모시는 동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심한 우울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새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복한 후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베란다에 나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도 말이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햇살을 느끼고 그저 존재함을 느끼는 5분. 이 작은 습관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박명희 어르신은 이제 감사 일기도 쓴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제게 웃어준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것, 그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다 보면 우울한 날에도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민수 어르신은 자신의 베란다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베란다를 창고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오래된 박스와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한 그곳은 이제 햇살을 느끼는 명상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베란다를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버리고 작은 접이식 의자를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뜬 그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채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에 감사한 것인지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관 당의의 마지막 날, 73세 김영기 씨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김영기 씨는 최민수 어르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으로 5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많은 친구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저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말했죠.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진다. 고요. 김영기 씨는 퇴직금의 30%만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과 아내의 노후를 위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텃밭 가꾸기라는 오랜 꿈을 위해 도시 근교의 작은 땅을 임대했습니다. 처음에 자녀들은 서운해했어요. 다른 부모들은 다 주는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행복하니 자녀도 부담 없이 우리를 대할 수 있게 된 거죠. 김영기 씨는 이제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때로는 손주들을 데려와 함께 채소를 키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60대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주기보다 그들에게 진정한 독립과 자립을 가르치는 것이 더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최민수 어르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나눠준 것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과의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은 이제 그를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보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의가 끝난 후 최민수 어르신은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미 재산을 다 나눠준 상태라도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강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 어르신, 지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우리에게는 지금이 있어요. 지금부터 건강을 챙기고 작은 통장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6개월 후에 어르신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민수 어르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발꿈치 들기 운동과 30분 걷기 덕분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도 안정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최 어르신, 6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네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최민수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작은 습관들이 쌓인 결과일 뿐이에요. 4개의 통장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금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매달 조금씩 저축하다 보니 비상금 통장에는 이제 120만 원이 모였고 행복 통장으로는 손주들과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매주 목요일 오후를 함께 보내며 최민수 어르신은 새로운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토론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토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읽을까요? 독서 모임의 회원들은 그를 최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은퇴 전 회사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인정과 소속감이었습니다. 영어 공부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손주와 화상 통화할 때
짧은 영어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Grandpa, I love you. I love you too, my grandson.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최민수 어르신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영 강습도 3개월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25m를 혼자서 헤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수 어르신의 가장 소중한 습관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의 5분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에도 비 오는 날에도 그는 베란다에 나가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날의 감사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날의 감사한 일 3가지를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수영을 25m 완주한 것에 감사합니다. 딸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준 것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된장찌개를 해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의 행복들이 모여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민수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빠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 딸과 아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초대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항상 그들이 의무감으로 방문했고 아버지는 대체로 수동적이었습니다. 주말 자녀들과 손주들이 최민수 어르신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빠,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달라 보여요. 최민수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작은 습관들을 시작했을 뿐이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배웠단다. 그는 자녀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꿈치 운동으로 무릎 통증이 줄어든 것, 4개의 통장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는 것, 수영을 배우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의 5분과 감사 일기에 대해서도요. 사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재산을 준 것이 잘한 일인지 모르겠구나. 너희에게 부담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도 되고.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우리보다 아버지 자신을 더 챙기시는 모습이 좋아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았어요. 40대가 되니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미래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73세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용기가 생겨요. 최민수 어르신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나도 60대 때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단다. 그때는 몰랐지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당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렴. 식사 후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 영어 노래를 불러달라고 졸랐고 최민수 어르신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불러주었습니다. 손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스마트폰도 잘 쓰시네요? 전에는 문자 하나 보내기도 어려워하셨잖아요. 최민수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배움에 나이가 없다더니 정말이더구나. 84살에 스마트폰 마스터한 황영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에 비하면 난 아직 초보지. 가족들이 돌아간 후 최민수 어르신은 베란다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 그는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 찬 노인이었습니다. 건강은 나빠지고 돈은 없고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매일 새로운 희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수 어르신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차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수입니다. 나이는 73살입니다. 6개월 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발꿈치 운동으로 무릎 통증이 줄어든 것, 4개의 통장으로 경제적 존엄성을 찾아가는 것, 영어와 수영을 배우며 느낀 성취감, 그리고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의 5분이 가져다 준 마음의 평화까지. 제가 6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73살인 지금부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70대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되었어요. 너무 두렵고 외로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최민수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창가나 베란다에 5분만 서 계세요. 그리고 그날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도 좋습니다. 점차 다른 것들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날 이후로 최민수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현재의 선택 강의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제 경험과 변화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의사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 어르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무릎 관절의 염증이 많이 줄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예요. 근육량도 늘었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궁금하네요. 최민수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몸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의 경제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당위로 소정의 강사료를 받게 되었고 4개의 통장 덕분에 작지만 안정적인 자산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손주들의 생일에 작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수영은 이제 그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주 2회 그는 동네 수영장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즐겼습니다. 영어 공부도 계속되어 이제는 간단한 영어 소설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수 어르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의 5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그 5분만큼은 변함없이 그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75세가 된 최민수 어르신은 동해안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수영 동호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70대와 80대였지만 바다를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오늘은 우리가 1년 동안 연습한 날입니다. 최민수 어르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발목을 감쌌고 이어서 무릎,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팔을 저어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파이팅! 해변에서는 최민수 어르신의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그들은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30분 후 최민수 어르신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강사 김진호 어르신의 말처럼 그도 바다에서 새로운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실 줄은. 최민수 어르신은 가족들을 향해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단다. 75세에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을 줄은.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해변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최민수 어르신은 지난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변화를 시작했을 때는 그저 무릎 통증을 줄이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작은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라는 말이죠. 최민수 어르신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60대로 돌아가 다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건강을 위한 작은 운동,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작은 저축, 관계를 위한 작은 대화, 배움을 위한 작은 도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너희들에게도 말해주고 싶구나. 젊다고 해서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렴.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고 일할 때 노후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충분히 시간을 보내렴. 나중에라는 말은 때때로 절대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단다. 손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가장 행복하세요? 최민수 어르신은 깊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란다. 건강이 소중함을 알고 작은 돈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계의 깊이를 느끼고 배움의 기쁨을 경험하니까. 무엇보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5분 동안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다음 날 아침 최민수 어르신은 해변가 숙소의 발코니에 섰습니다. 동해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며 그는 감사 일기를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수영한 것에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응원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7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최민수 어르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축복이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날부터 최민수 어르신은 복지관에서의 강의 주제를 후회와 교훈에서 현재의 선택과 미래의 행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선택이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매주 수십 명의 노인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발꿈치 운동을 하는 사람, 4개의 통장을 만드는 사람, 베란다에서 5분을 보내는 사람들,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 노인들까지. 그들은 모두 지금 일하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작은 선택을 통해 큰 변화를 이룬 73세 남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의 75세, 80세, 85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5분을 보내며 그날의 감사함을 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황이 어떻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이것이 바로 73세 최민수 어르신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